간 이식을 받은 지 5년이 된 지난 3월, 이홍재 씨는 자전거를 타고 1200km를 달리는 국토 대장정에 나섰다. 2번의 암을 겪어내고 인공항문으로 배변을 해야 하는 상황. 모두 말리고 나섰지만 그는 끝내 완주에 성공했다. 이홍재 씨의 국토 대장정,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제가 병실에 제가 상담하러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런 분이 있었어요. 진짜 40대 가장인데 간을 기증해 줄 분이 없는 거예요. 가족도 없고 그다음에 의사도 없는 상태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그분이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한 11월 달쯤에 제가 그러면 장기 기증 캠페인도 한번 홍보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3월 달에 시행하게 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암에 이어 직장암까지 2번씩이나 힘든 고비를 넘기면서 이홍재 씨의 인생은 참 많은 것이 달라졌고 예전보다 더 바빠졌다. 택시 운전하는 틈틈이 간 이식 환자들을 위해 안내 책자도 만들고 상담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오늘 만난 오준근 씨도 얼마 전 뇌사자로부터 간을 기증받아 위험한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모르신 건 물어보시고. 그래도 그분이 가시면서 한 생명을 살리시고 가신 숭고한 정신을 저도 잊지 않기 위해서 저 또한 장기 이식을 신청해 놨거든요. 딴 장기는 다 건강하다니까 쓸 수 있는 거는 몽땅 다 내놓기로. 뭐 신장이 됐든 뭐가 됐든 뭐 각막이 됐든 하여튼 내 몸에서 쓸 수 있는 건 다 기증 그리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제가 몸을 아프면서. 이홍재 씨가 겨울 숲을 찾았다. 동행하는 이들 역시 간 이식으로 삶을 되찾은 사람들이다. 올라오는 순간에는 다 버리고 모든 거 다 버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잘 건강해야 가족도 챙기고 다 하는 거지. 다른 가족 걱정에다가 올라와서 사는 산에 들어오면 운동이 안 돼요. 명상도 안 되고. 인생이라는 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뜻하지 않은 장애물을 만난다. 간암과 직장암으로 2번씩이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이홍재 씨. 그러나 지금 그는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암이라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희망이라는 새로운 길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최고 좋은 거는 긍정적인 마음을 피우는 게 최우선입니다. 다른 세상을 보면 더 아름다운 세상을 자기가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 보이거든요. 꼭 내가 그거에 장애라고 거기에다가 못을 박지 말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했으면. 암을 극복하고 뚜르드 프랑스 7연패의 주인공이 된 사이클 선수 랜스 암스트롱. 그는 경기를 마친 후 나의 우승 확률은 1%에 지나지 않았지만 식지 않는 열정이 우승까지 이끌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단 1%의 희망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일깨워주는 말인데요. 폐암 3기의 류봉기 씨. 그리고 재생불량성 빈혈을 앓고 있는 박지영 씨 역시 절망하고 포기하는 대신 희망을 선택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CT 촬영을 위해 병원을 찾은 류봉기 씨. 그는 지난 5월 폐암 진단을 받았다. 암이라는 것 같다 라고 할 때 그 침대에 누워서 그 5분은 마치 50년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5분이 침대 생활이. 그때 이제 저희 식구와 저희 딸이 동행을 했는데 전부 다 의식을 잃고서 물밑바다가 됐죠.
크기로 따지면 지난 5월 촬영한 폐 CT. 오른쪽 폐에서 5cm 정도의 종양이 발견됐다. 폐암이 처음 초기에 발견이 되면 수술을 하게 마련인데 류봉기 환자분은 안타깝게도 그 초기가 아니었고요. 가슴 중앙에 있는 림프절, 우리가 소위 종격동 림프절이라고 하는 림프절에 암세포들이 전이가 퍼져 있어서 우리가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자선책으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경우입니다. 류봉기 씨는 6주간 항암 치료와 7주간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오늘은 치료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검사차 병원을 찾은 것이다. 일주일 전부터 밤 때문에 굉장히 다쳤습니다. 과연 내 몸이 어떻게 변했을까. 이게 좀 두렵기도 하고요. 류봉기 씨가 운영하는 회사. 그런데 사무실 한켠에는 뜻밖에도 색소폰과 노래방 기계, 그리고 아코디언까지 마련돼 있다. 제가 이제 연습을 하는 색소폰과 아코디언을, 이 색소폰과 아코디언 이런 기기를 싣고서 가다가 어떤 시골 오지를 지나갈 때 노인들 몇 분 앉아 계시면 바로 펴놓고 제가 연주도 해드리고, 또 오다가 또 지치면은 우리 좀 장애인 수용소라든가 이런 노인 요양을 보면 바로 제가 들어가서 폐암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노래 연습을 하는 류봉기 씨. 사실 그가 노래 연습도 하고 색소폰이며 아코디언까지 배운 것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공연을 하기 위해서다. 류봉기 씨는 오랫동안 노인 요양병원을 다니며 무료 공연을 해왔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교복값을 대주는 등 나누는 삶을 살아왔다. 그런데 갑자기 폐암이라는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온 것이다. 그때는 정말 놀랐죠. 저녁에 잠을 들 때는 정말 벽에 입이 흠이 젖을 정도로 많이 고통했었죠. 많이 우셨나요? 네, 많이 그렇죠. 조금 몇 년만 더 저에게 운명을 빌려주신다면은 그 운명 주신 걸로 충분히 봉사를 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되겠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던 항암 치료가 끝난 후 자신의 약속대로 그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성금을 내놓았다. 당신이 처한 그런 상황이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봉사활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봉기 씨 부부가 노인 요양원을 찾았다. 자, 아이고.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나 아시겠어요? 네? 저 김봉래 할머니 아들. 그래요? 네. 네. 할머니 이쪽에 계셔서 우리 어머니랑 같이. 그래. 아이고 지금도 건강하시네. 네. 안 그래요? 건강이네. 건강하셔. 건강하셔. 할머니들을 친어머니처럼 살갑게 대하는 부부. 이곳은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마지막 추억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네, 또 저희 어머니가 한 5년 동안 노인병원 요양원을 전전하시다가 좀 세상을 뜨셨는데, 그때부터 마치 이제 악기도 배우고 봉사활동을 노인병원 요양원으로 이렇게 돌리게 됐던 것이죠. 사랑해 너를. 그의 바람은 빨리 건강을 회복해 할머니들 앞에서 다시 색소폰과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것이다. 며칠 후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류봉기 씨가 병원을 찾았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암 부분 역시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아, 방사선 예. 끝으로 많이 줄어들어 있고요. 네. 그래서 지난번 촬영하셨던 거하고 비교해도 네. 저 부분은 조금씩 더 줄어들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방사선 효과는 좋은 것 같고요. 아, 예. 류봉기 씨 얼굴에 화색이 돈다. 예.
요게 이제 원래 7개월 만에 5cm 크기의 종양이 1cm로 줄어든 것이다.